제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매일 밤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아침에는 유튜브에서 시황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 테이버라고 합니다. 이번에 책을 쓰게 됐고요. 아프리카 TV에서는 경제 쪽으로 1등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작년에는 아프리카 TV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대상은 아니고 약간 창마상 같은 느낌이긴 한데 1등을 하다 보니까 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밤에 한 1000분 정도가 제 방송 라이브 와주시고 아침에 또 한 500분 정도 와주시는데 맨날 얘기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책도 쓰고 네, 개인 투자자로서 약간은 좀 어그로가 많이 끌린 네,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낮에 쪽잠 자고 밤에 쪽잠 자고 네, 주말엔 잠만 자고 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주식 투자 쪽에 이렇게 들어오시고 실제 경험은 한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08년. 네, 그때 이제 리만 사태 터지고 난 뒤에 원래 관심만 있다가 조금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B2죠. 부모님 돈으로 들어가 본 게 이제 그때가 처음이었고요. 와.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뭐 원하는 것도 사고 좀 이제 생활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돈을 좀 모았습니다. 네. 네. 혹시 좀 그 2008년부터 이렇게 하신 이후에 네. 좀 기억에 남는 뭐 투자, 네. 뭐 성공 투자 뭐 이런 게 좀 네. 있으실까요?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이제 IPO 되자마자 그때 이제 삼성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반도체 다음은 바이오다. 뭐 그런 얘기를 나오면서 이제 IPO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그때는 이제 주린이었기 때문에 아니 뭐 저 정도로 돈 많으신 분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잘 가겠지라고 매수를 했어요. 그게 17만 원에 매수를 했고 제가 49만 원에 한 1년 반 만에 딱 털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크게 먹었고 카카오로도 많이 이제 마이너스가 났고 그리고는 감자도 먹어보고 네 뭐 다 먹어봤습니다. 야, 그러면은 그때부터 거의 뭐 10년 이상 계속 주식시장을 좀 봐오시고 직접 경험하시고 야,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첫 책 머니카피를 쓰신 거네요. 아, 근데 진짜 딱 옆에서 느껴지는 게 이게 라이브 방송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여유도 너무 많으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목소리 톤도 좋고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그 책에 좀 들어가기 앞서서 좀 시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좀 걱정 많이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도 좀 타이밍 좋게 조금 이제 추세가 완화되는 추세고 걱정이 좀 덜어지는 추세고 거기다 중국에서도 지난주에 돈을 풀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반등을 줬습니다. 이 반등 원인이 중국에서 돈 푼다고 한 건지 뭐 우크라이나가 해결돼서 그런 건지 원자재가 떨어져서 그런 건지 뭐 원인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해석하는 사람마다 달리 이야기는 해요. 근데 팩트는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나스닥이 한 10% 정도 반등을 줬고 그러니까 조정장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을 했는데 이제 홍콩도 증시를 좀 반등을 많이 줬고 나스닥도 반등하다 보니까 투심이 돌아오는 거냐 박스권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실적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갈 거고 그거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거는 하드웨어 기업들이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데다가 하드웨어 특성상 원자재, 에너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물건을 만들고 나면은 당연히 인건비도 올라갔고 원자재 비용도 올라갔고 그러면은 상품 가격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 올라간 상품 가격을 과연 소비하는 사람들이 소비를 해줄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시황이 좀 극단으로 나뉘고 있어요.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성장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하반기에 리세션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 자주 나오시는 교수님 모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코리안 둠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내년 초에 또 한번 조정이 크게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는 부분과 시황이 완전히 절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페드에서도 얘기하는 게 데이터 디펜던시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소비 지표를 잘 봐야 되지 않나. 특히 미국에서 소매 판매 지표 같은 거 아니면 재고 지표 같은 걸 잘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입 지표, 무역이 얼마나 흑자인지 이런 걸 놓고 보시면서 기업의 실적을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하시면서 좀 어렵게 투자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테이버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좀 변동성이 좀 크고 뭐 지금 뭐 약간 분위기가 돌아선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이게 또 언제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뭐 한 번에 더 큰 막 하락이 오거나 막 그런 거는 혹시 생각 안 하시나요? 하락이 오는 거는 딱 하나예요. 저 러시아에 계신 분이 저 미사일 버튼을 딱 누르시면은 그러면은 하락이 올 텐데
핵은 안 쏘겠죠. 그거는 이제 진짜 불확실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분이 어떤 정신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은 많은데 뭐 불안한 상황이다, 우울한 상황이다 얘기는 많이 하지만 일단은 정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러시아가 원래 우크라이나를 한 방에 밀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미 서방 세계에서도 동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지금은 러시아가 일단 뭐 공세종말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약간 푸틴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는 해석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분의 고집이 마지막에 협상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이게 더 이제 극단으로 치달을지는 모르겠지만 극단으로 가지만 않는다면 조정은 없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지금 진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 대비로 국내 같은 경우는 PBR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는 저는 약간 배당을 중심으로 보는데 S&P 500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배당률이 한 1.5%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역대 배당률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주주환원율이 딱히 이제 손상되지 않는다라면 그러면은 여전히 이제 S&P 500이 바닥이냐라고 했을 때 저점이다. 이제 배당률 1.5%면은 충분히 장기 투자할 만한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고 한국 역시도 1.5%에서 한 2%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내년에 삼성전자에 이제 특별 배당이 있으면은 올해와 내년 평균을 내면 우리나라가 2%가 넘어갑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 장기 보유한다는 관점에서 바닥이냐라고 놓고 보면은 충분히 들어올 만한 바닥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와 가지고 한 2월 3월부터 이제 장기 차트로 놓고 보시면 120 주선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그 밑으로 안 빠지거든요. 그런 걸 놓고 보시면 2600을 저점으로 따지는 것도 차트로 보나 배당으로 보나 PBR로 보나 딱히 뭐 정말 이게 맞아라는 그런 위기가 안 생기면 빠질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기업들의 실적이 진짜 좋은가 보네요. 네, 좋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워낙 좋고 2차 전지는 좀 거품은 껴있지만 이제 매년 더블씩 성장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너무너무 좋죠. 전 세계에서 돈을 긁어가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빅테크는 항상 좀 살려고 할 때도 좀 비싼 감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번에 이렇게 많은 조정을 하면서 이걸 또 기회로 매수해주신 분들은 그죠. 참 잘하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나스닥이 막 오르더라고요. 요즘에 며칠간.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딱 터지고 나스닥이 개파라 간 적 있어요. 3%인가 개파라 간 날. 그날 제가 방송 중에 사라. 시효과를 딱 보고 제가 들고 있는 달러를 몽땅 애플에 넣었어요. 네. 몽땅 애플에 딱 넣고는 이틀 뒤에 5%인가 반등했을 때 절반 딱 다시 달러로. 그러셨군요. 이게 테이버님의 아프리카 방송을 들어야겠네요. 네. 그렇죠. 많이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네. 혹시 중국이 대만을 뭐 침공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이 있으실까요? 그 부분은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확실히 뭐 가을에 침공을 검토했다라는 문건이 나오기도 했고 그다음에는 침공이 좀 임박했다라는 이런 분석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를 딱 봤을 때 러시아에 대한 규제가 우리가 정말로 세세하게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러시아에서 딱 한 군데를 지금 집중적으로 규제를 하는데 거기가 푸틴이에요. 그러니까 푸틴과 푸틴 측근에 대해서만 완전히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은 지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독재 체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방이니 뭐 공천당이니 이제 그 내부에 이제 정치 상황이 있는데 지금 시진핑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좀 글로벌하게 규제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안 그래도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를 한다, 뭘 한다 이런 것들이 상하이방 돈줄 끊기다라는 이런 논란도 많은 상황에서 시진핑 본인의 돈줄이 끊기면은 중국 내에서의 본인의 입지 혹은 그 라인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딱 본 입장에서는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리고 또 유럽이나 중국에서도 푸틴이라는 한 사람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것일 것이고 중국에서도 그런 걸 놓고 보면은 굳이 지금의 상황에서도 미중 무역 분쟁이니 갈등이니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내부의 기술로 자립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미국 기술이 없이는 뭔가 제품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분명히 여기서 더 극단으로 치달으면 미국도 피해를 입고 중국도 피해를 입지만 결국에는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좀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중국은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럼 G2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의 경제 성장을 완전히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선택은 안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는 뭐 어떤 일이 미래에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당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봐도 확률적으로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투자가 원래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렸을 때 이제 오히려 시장에서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하고 좀 좋게 생각했던 이유는 러시아가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봤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빠진 이유는 러시아가 확률대로 안 가네. 이거는 불확실하겠네.
라는 것이었고 그런 관점에서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대만을 침공하겠다는 확률보다는 지금은 침공을 못할 확률이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테이버님처럼 며칠 전에 그 애플 네. 그렇게 몰빵을 하고 한 네. 반 정도 또 이렇게 수익을 얻고 네. 그랬으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때 이제 공포 때문에 네네. 그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혹시 지금 네. 만약에 좀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네. 들어가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도 안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지난 주말 기준으로 이제 15일 지나서 주말 기준으로 종가로만 확인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여전히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빠져 있는 중이고요.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한 15% 정도 빠져 있는데 그런 점을 놓고 보실 때 저는 이제 만약에 투자를 하실 때 투자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의 빅테크를 말씀을 드리면서 정고점만 보고 투자하시면 된다. 조정이 많이 오면은 많이 들어가고 조정이 작게 오면은 뭐 조금만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정고점보다 많이 올라가면은 한 1, 2주 오르시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면 된다. 그런 원칙만 정해놓고 하셔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부 투자자들이 지금 IT 버블처럼 지금 나스닥이 너무 고평가다. 뭐 성장주 같은 경우는 돈도 못 버는데 몇백 조를 하니까 이제 우리 쿠팡만 보시더라도 돈 못 버는 기업이 네, 지금 뭐 100조 원으로 상장됐다가 지금 한 30조 정도까지 좀 많이 빠졌을 텐데 뭐 펠로톤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상장 당시 혹은 최근에 고점 대비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거는 버블의 붕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도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안 빠졌거든요. 왜냐 그러면 돈을 워낙 잘 벌고 이제 IT 버블 때는 돈 못 버는 기업들이 모두 다 상승을 했지만 지금은 돈 버는 기업들이 애플 기준으로 PR이 20대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20대 중반이란 소리는 쉽게 말해가지고 저는 요렇게 보는데 영업이익률이 20%가 되느냐 영업이익률이 20%보다 낮느냐 뭐 이렇게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한 20% 25% 나오면은 저는 PER 20배 25배 주면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주환원도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이고 영업이익률도 30%씩 나오는 기업이 PER 25배면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는 내년도에 돈 버는 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도 계속 더 많이 팔 거고 iOS에서 계속 매출을 일으킬 거고 거기다가 AR, VR 뭐 만든다 그러고 애플 반도체 우리 지금 같이 촬영하시는 분도 이제 유튜브를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맥 스튜디오라고 성능이 어마어마해요. 편집이 너무너무 빠르대요. 그래요? 네, 편집자분한테 선물 하나 해드려야 될 거예요. 500만 원입니다. 그런 것들이 기존의 PC 시장에 대한 뭐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정의를 무너뜨릴 정도로 지금 성장을 잘 보여주고 있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애플카 뭐 이런 데도 나온다고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뭐 게임에 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고 뭐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뭐 구글도 마찬가지 투자를 안 하면 안 되죠. 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조정 왔을 때 이제 현금이 있으시면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 그 환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달러를 한번 바꿔놓으시고 계속 그 달러로 재투자 대투자하셔가지고 돈 필요할 때 원화로 환전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많이 손실 나봤자 10%거든요. 미국에서 100% 벌고 10% 한 차손 나면은 90% 이득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게 보시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기회가 왔는데 내가 다른 핑계 때문에 투자를 못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조금 부자가 되긴 어려운 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그 소프트웨어 쪽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지금 이제 MS나 애플 이런 예를 좀 들어주셨고 그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그 글로벌 탑 10 기업들은 이렇게 한 고점 대비 한 뭐 10% 20% 이렇게 빠졌잖아요. 근데 진짜 그 밑에 있는 성장주들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막 30% 50%도 막 빠진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MS나 애플 이런 좀 대형주 위주인데 그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진짜 많이 빠진 그 작은 성장주. 거기에 투자하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말씀드린 이유는 특히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싶어 하고 그리고는 마이너스 나는 걸 좀 못 참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는 분할 매수를 잘 못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애플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많이 떨어져서 다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지만 단기로 오르자마자 절반은 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빠지면은 더 사야지라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 내가 얼마가 있네라고는 이제 보통 비율로 따지죠. 50% 매수. 들고 있는 현금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물려서 마이너스 70% 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로 성장주를 투자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그 기업이 언제쯤 돈을 벌 거냐에 대해 가지고 기간을 정해놓고 그거를 내가 일주일에 한 주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주 이런 식으로 계속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맨날 말씀드린 게 분할 매수 하셔야 된다. 저는 국장이든 미장이든 정말 기회가 아니면은 계속 분할 매수합니다. 그냥 이런 기업은 뭐 가격이 어느 정도 되고 성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한 3년 5년 보면서 일주일에 한 주씩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주씩 아니 매일 한 주씩
이렇게 뭐 매수를 한다라고 전략을 이제 좀 오픈을 해요. 기업 좋은 걸 찾았다라고 딱 하면은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실제로 그걸 사다가 나중에 수익 나면은 이제 가끔씩 이제 시청자분들이 퍼센테이지 인증해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보여드려요. 저는 이렇게 사서 이렇게 사서 이렇게 사니까 떨어지는 과정에도 계속 사서 평단이 여기 있다. 그래서 지금 요만큼 왔으니까 수익이 이만큼 났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는데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돈이 많으신 분이든 돈이 작으신 분이든 아무래도 욕심이 나니까 분할 매수를 못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 샀는데 출발하면 화가 나니까. 그런 전략에 따라 가지고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물려있다라고 하시더라도 언젠가는 돈을 번다라고 하면 들고 가는 게 맞아요. 다만 비율 조정을 많이 하셔야죠. 이제 그런 점에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자마자 큰 돈을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좀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제가 맨날 이제 잔소리처럼 말씀드리는 게 분할해서 사셔야죠. 지금도 사셔야죠. 지금도 돈 벌 거라고 생각하면 평단 올 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그럼 밑에서 물 탈 거라고 후회하실 텐데 그 기업을 정말로 믿으면은 손절할 게 아니고 지금도 사셔야죠.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말 그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이 마음에 들고 내가 정말 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많이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언젠가는 돈을 벌 것 같아 하면 계속 사셔야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비중 내에서 물렸다고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그거는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기업 가치를 좀 더 다시 한번 평가해 보시고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셔야죠. 성장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MS나 애플은 떨어져도 좀 더 이렇게 늘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까 뭔가 행동이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딱 그 문제점이 보통 이제 애플과 예를 들어서 애플과 쿠팡을 썼다고 했을 때 애플 쿠팡을 동시에 사면 애플은 위로 올라가고 쿠팡은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가장 이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애플 팔고 쿠팡 또 사요. 그럼 쿠팡 또 빠지고 애플은 또 오르죠. 애플 팔고 쿠팡을 또 사요. 야, 이러시면은 본전이에요. 네. 그래 나중에는 애플로 열심히 벌어놓은 거 이제 쿠팡 크게 손절 치시면은 좀 비중이 이제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린일수록은 조금 그냥 대형주 위주로 많이 빠진 이런 상태였을 때 그냥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무난할 수 있겠네요. 그 성장주는 조금만. 지금 들고 있는 비중에 포트폴리오 1억에 500만 원만 들고 있어도 10배 가면 그게 5천만 원이 돼요. 그럼 나머지 9,500만 원은 애플에 넣어 놓으면은 그게 나중에 9,500에 더블 나면서 1억 9천 됩니다. 이렇게 합쳐져 2억 4천이 되는 건데 이제 1억을 작은 데 몰빵 때리니까 1억이 5천만 원이 되는 이런 좀 불상사가 생기지 않나. 그렇군요. 그 앞서서 그 환율 의식지 말고 지금 뭐 1,200원 또 막 1,300원 가는 거 아니냐. 그럼 그런 거 의식해서 또 이거 미국 주식 못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환율 그거 아까워서.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환율은 1,200원 정도 선까지. 그러니까 이게 20년 동안 IMF 이후로 20년 동안 평균치를 보시면은 국내 기준으로 1,050원에서 한 1,150원, 1,200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는 1,200원을 뚫고 위로 올라갔던 경우가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는 이제 유로 위기, 그리고는 뭐 상하이 버블, 그리고는 코로나 위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역사에 뭔가 기록될 만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1,200원을 넘어가고 그게 아니면은 보통 1,200원을 고점으로 뭔가 환율 방어가 있다든지 외국인의 매수가 있다든지 기관의 매수가 있다든지 어떻게 해서든 1,200원 언더에서는 계속 놉니다. 이게 뭐 이번에 러시아 사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루블이나 아니면 헤아라 요런 데 리라와 이런 데 보시면은 그런 통화들은 계속 달러 대비 우상향을 해버려요. 계속 날아갑니다. 가치가 계속 평가 절하가 됐는데 한국의 원화나 일본의 엔화 그다음에 뭐 유로화 같은 경우 아니면은 뭐 중국의 뭐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안 떨어져요. 여기는 확실히 미국의 성장과 이제 성장 속도를 맞춰서 같이 가는 통화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성장보다 못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1,150원 정도에서 또 안정화가 될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금 내가 달러를 사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후에도 1,150원 정도 갔을 때 뭐 많이 손실 나봤자 1,200원 수준이면은 한 4%? 그 정도는 감안하실 수 있는 거고요. 주가는 더 뛰었을 테니까. 대신에 이제 1,230원, 40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는 좀 참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분할 매수한 그 종목 기업들로 좀 미국 주식을 얘기해 주셨는데 한국 주식엔 좀 그런 거 없을까요? 한국 주식도 저는 분할 매수할 만한 기업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